안녕하세요, 테렌스입니다. 오늘 세차한 김에 외관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식 차량, 그러니까 9년 된 차량이지만 키로수는 지금 25,000km입니다. 엔진룸은 보시다시피 아주 깨끗합니다. 전차주분들이 소장용으로 이 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관은 아직 새차 같은 그런 상태고요. 지금 휠은 19인치 휠이 껴져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18인치 휠을 선호합니다. 19인치 휠이 노면을 좀 많이 타가지고 저는 굳이 19인치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휠을 또 갈 생각은 없고요. 최대한 돈을 좀 적게 쓰는 게 요즘 제 스타일이거든요. 오른쪽 면도 한번 볼까요? 어쨌든 지금 이 차는 계속해서 순정으로 유지할 생각이고, 전차주분들이 이 차를 거의 소장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내 상태는 거의 새 차같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시트 가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방석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핸들 가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항상 장갑을 껴서 사용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색하고 우습게 보였는데, 이 실내 상태, 특히 실내 가죽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동화가 돼가지고 방석을 구입하고 그리고 장갑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 내장은 아무래도 9년 된 차다 보니까 최신식 차량들에 비해서 구형티가 확실히 납니다. 하지만 저는 실내 간지나고 이런 거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족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완전 새 차죠. 실내 DCT 기어, 이건 아직 간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량이죠. EQE M3 고속도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란 무엇일까요? 좋은 차가 무엇인가 토론하려면 좋은 차에 대한 정의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A라는 사람은 뽀다구 좋은 차를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데, B라는 사람은 빠른 차가 좋은 차라고 생각한다면 A와 B가 좋은 차에 대해서 토론해봐야 시간 낭비일 뿐이죠. 그렇게 보면 각자가 좋아하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차라고 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뽀다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좀 세련되게는 하차감이라고 합니다. 차의 성능에 대해 그닥 오타쿠 같은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특히 하차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차의 성능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죠. 제가 지인 2명한테 7년 전에 아우디 A7을 추천해서 2명 다 구입해서 잘 탔는데, 이 2명은 차의 성능에 그닥 오타쿠적인 관심이 없어서 아우디 A7의 뽀다구가 독보적이라 매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20, 30대의 젊은 드라이버에게 스피드란 것도 매우 중요한 좋은 차의 포인트죠. 아무리 뽀다구가 좋은 차라도 길거리에서 배터리 붙었을 때 발려버리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나 BMW M 시리즈 같은 차량들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간이 커야 됩니다. 간 튜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직선보다는 아무래도 코너에서 승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코너링이 좋은 포르쉐나 BMW가 이런 스피드를 중요시하는 드라이버들에게 매우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기음. 배기음은 묵직한 저음, 팝콘 소리, 킥다운할 때 발생하는 러브 매칭 소리, 날카로운 고음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갈수록 배기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엔진 소리와 엔진 필링입니다. 저는 배기음을 엔진음하고 배기음으로 구별해서 생각하는데, 팝콘 소리나 러브 매칭 소리 같은 배기음보다는 고음의 엔진음을 차량 선정의 주요 포인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차량은 방음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배기음을 실내에서 제대로 들으려면 엄청나게 큰 소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소리는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상대적으로 엔진음은 다른 사람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보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많은 차를 타보신 분들의 리뷰 같은 것을 봤을 때 페라리 F355 자연흡기 독립 스로틀 5밸브 8기통 최고 RPM은 8800이죠. F355의 소리가 제일 좋았습니다. 제일 가지고 싶은 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리를 내는 차량들은 대부분 독립 스로틀 엔진을 가진 차량입니다. 독립 스로틀이 뭐냐면 실린더 하나당 하나의 스로틀 밸브가 달려있는 것을 말하고 8기통이니 8개가 달려있겠죠. 가속 페달을 많이 밟으면 많이 열리고 많은 공기가 들어가게 하므로 흡기 효율을 높이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를 여러 개 만들어 다량의 공기를 때려 넣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좋아하는 차는 페라리 360 모데나 자연흡기 독립 스로틀 8기통 최고 RPM은 8500이죠. 이 소리도 좋았습니다. 기타 최근에 나온 차량 중에서는 페라리 458 자연흡기 8기통 최고 RPM 9000이죠. 이 소리가 좋았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이름이 황소라서 그런지 너무 위협적인 소리가 나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저는 고 RPM 자연흡기 차량의 고음의 사운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페라리 F355와 360은 데일리로 타는 것이 힘들 거라고 정비소 사장님이 말씀하시고 페라리 458도 높은 가격도 문제고 이것도 데일리로 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92 M3를 볼까요? 자연흡기 독립 스로틀 8기통 최고 RPM 8300입니다. 292 M3에서 풀악셀에서 4000rpm을 넘기면 신형 M3나 포르쉐 엔진에서 들을 수 없는 묘한 소리가 나는데 저는 이 소리가 아까 사진에서 본 8개의 쇠로 된 바람개비가 떨리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소리가 제 귀와 몸통을 때리면서 묘한 흥분을 느낍니다. 사람의 귀 구조와 체형에 따라서 공진 주파수가 다를 거라서 모든 사람이 저 소리가 좋게 들리는 건 아니겠죠. 페라리 F355와 360 모데나 고음의 소리는 궁극의 소리라고 매니아들에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럼 292 M3와 스펙을 단순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셋 다 자연흡기 독립 스로틀 8기통 엔진이고 최고 회전수는 355가 8800, 360이 8500, 292가 8300으로 조금 낮습니다. 차량 가격은 F355는 정비가 잘 돼 있는 경우에 1억 5천 이상에도 팔린다라고 하고요. 360도 정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8천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고 292 M3는 2천에서 6천만 원으로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정비 비용은 F355는 매우 비싸고 360 비싸고 292 M3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게다가 292 M3는 데일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F355를 최고라고 하는 거 보면 F355는 5밸브거든요. 아무래도 5밸브가 또 다른 고음적인 특성을 만드는데 뭔가 일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292 M3는 고음의 귀곡성이 들린다는 전설적인 F355, 360과 엔진의 특징은 비슷하면서도 데일리가 가능하고 정비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292 M3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292 M3 민트급 차량을 5년 전 16,000km 정도에서 5,15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22,000km 주행한 민트급 차량을 5,600만원에 다시 가져왔습니다. 몇 년간 민트급 차량의 가격은 올라버렸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올라간 부분도 조금은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터보로 바뀐 신형 M3나 M4를 타다가 그분들 중 일부가 292 M3 차량으로 돌아오면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진 소리도 엔진 소리지만 엑셀을 밟았을 때 8기통 때문인지 엔진 특성인지 새끈하고 즉각적인 반응 또한 일품입니다. 이 차 경우에 연비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적당하게 주행하면 8km 정도 나오고 제가 평소 다니는 길, 막히는 길 경우에는 4km 이하로 나옵니다. 하지만 5천만 원 이상의 외제차에서는 차량 유지비에서 연비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차량 유지비에서 감가상각비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수리비를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292 M3 전문 샵에서 센터보다 좀 저렴하게 고칠 수 있고 탱크라는 별명이 있듯이 크게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대신 감가상각비가 매우 적기 때문에 혹시나 운 나쁘게 수리비가 좀 발생하더라도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외제차를 사서 감가상각비로 매년 없어지는 돈 정도 수리하시면 문제없이 탈 수 있습니다. 페라리 F355와 360은 데일리로 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정비하느라 지쳐버릴 수도 있고 아무래도 내부가 너무 올드해서 제가 만일 자금 여유가 있어서 현실적인 제 드림카인 페라리 458 스파이더를 산다고 가정하면 과연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왕복으로 서울 부산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고속도로에서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심지어 R8도 한 대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란 게 즐겁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면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페라리 타는데 하는 위화감을 다른 사람에게 혹시 주지는 않을까요? 292 M3는 그냥 외관이 부드럽고 철진한 중고차 같아서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 아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은 400마력의 차량이죠. 400마력이면 뭐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 좀 묵직하고요. 포르쉐보다 확실히 더 묵직한데 묵직함으로는 뭐 236 M3가 훨씬 더 묵직해서 진짜 뭐 236 M3 느낌은 뭐 완전 탱크고 그거에 비해서는 이 차는 좀 가볍거든요. 조금 이 차가 또 236 M3만큼 좀 묵직했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좀 있긴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Let's go!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차에서 뭐 제 취향에서는 지금 업그레이드할 차가 마땅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형 M3, M4는 터보라서 싫고 그리고 포르쉐는 뭐 터보기는 하지만 뭐 엔진음이 좀 제 마음에 안 들고 포르쉐 중에서 그 자연 흡기의 고RPM 엔진이 있죠. GT2인가 GT4라고 있는데 그 차는 또 뚜껑이 없어서 싫고 그래서 뚜껑 있는 뭐 제 취향의 차를 고르는 게 현재 상당히 좀 만만치가 않네요. 사실 가성비 넘치고 최고 무난한 뚜껑 있는 차 업그레이드가 박스터 981 GTS나 박스터 718 GTS 4.0이고 여기서 좀 더 욕심낸다면 포르쉐 911 카브리오죠. 셋 다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 911이 292 M3보다 뽀다구 스피드에서 더 좋고 뚜껑 열리는 것도 큰 매력이죠. 그런데 292 M3의 8기통 엔진음과 엔진 필링 이것이 포기가 안 되네요. 포르쉐 911 카브리오 2016년식 자연흡기 25,000km 정도 뛴 차량이 1.6억 정도 합니다. 지금 제 차가 키로수가 작아서 6천만 원이라고 치고 차값은 거의 1억 차이 나는데요. 1억 더 주고 과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292 M3에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언제쯤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여기에서 업그레이드를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 다음에 제가 살 차는, 제가 이제 사고 싶은 차는 458인데, 아까 458 스파이더는 데일리로 못 한다는 거, 데일리로 못 하는 차를 또 사서 그걸 글쎄요, 아직까지 결행을 못 하겠어요. 지금 458 메모리 한 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 또 그게 금방 벌써 팔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긴 하나, 뭐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겨울 정도에 이제 외국을 좀 갈 생각이라, 이게 이제 사서 뭐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그냥 차고에 그냥 주차장에 처박혀 있어. 뭐 친구 보고 시동만 걸어 달라고 해야 될 그런 신세거든요. 지금 서울 부산 갈 때 세게 이렇게 조지면은 한 방에 중간에 기름을 한번 넣고 가야 되는데, 고급류, 이 차는 고급류 넣거든요. 고급류 넣을 마땅한 자리가 좀 없어가지고 세게 밟으면 중간에 그 일반유 한번 넣고 내려와야 될 거예요. 올라갈 때는 뭐 한 방에 가서 서울 저희 집 근처에서 이제 고급유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차 추천을 하면 29EM, 일단 그 사람의 취향을 봐야겠죠. 그 사람이 오다구용을 원하는 사람인지, 뭐 스피드를 원하는 사람인지, 경제성을 원하는 사람인지, 그런 걸 보고 추천하는데, 만약에 뭐 스포츠성이나 뭐 어떤 사운드를 좋아한다 하면은 요 차고요. 아까 그 좋은 차 중에서 그 배기음을 중시하는 사람은 요즘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뽀다구하고 스피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배기음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기음은 어떤 저음의 배기음, 그리고 팝콘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세라티가 배기음이 좋다는 게 저음의 어떤 묵직한 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 마세라티는 팝콘 소리도 조금 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좀 좋다라고 하는 것 같고, 지금 그 가장 인기 있는 차는 뭐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라는 차가 뭐 최고 인기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넷 같은 데를 보면은, 찾아보면 람보르기니 우라칸이 진짜 스포츠카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최애 차량인데, 람보르기니 우라칸의 어떤 뭐 그 배기음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은 팝콘 소리가 잘 나고, 그리고 소리가 아주 크죠. 뭐 진짜 뭐 아주 고음의 좀 큰 소리, 뭐 묵직한 저음은 아니네요. 람보르기니는 좀 고음의 큰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이 그 팝콘 소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메이커에서는 그 유저들,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취향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물건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모든 차들이 팝콘 소리가 잘 나게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차는 팝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팝콘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 차는 안 좋은 차고요. 그리고 이 차의 특징은 저는 엔진음이라고 생각해요. 엔진음. 그래서 이 차에서 배기음을 키우려고 막 하다 보면 오히려 엔진음이 살짝 죽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뭐 엔진음이 잘 들리는 세팅을 원하는데, 아까 제가 유튜브로 봤을 때는 일본의 크라이직사 배기가 이 차의 엔진음을 이렇게 잘 살린 그런 세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듣는 소리하고 실제 소리는 또 완전히 달라서, 만약에 그 제품을 사면은 손해보고 이제 날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결행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팝콘 소리를 그닥 뭐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차가 딱인 거죠. 그래서 뭐 저한테는 이 차는 뭐 정말 명차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길이 뚫리면 한번 밟아 볼까요? 이 마이크에 이 차 엔진 소리가 잘 전달이 되나 모르겠네요.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 차 쫙 밟았을 때, 풀악셀 딱 때렸을 때 킥다운 되면서 그 묘한 그 소리가 나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짜릿한 것 같습니다. 뭐 빠르게 가고 안 가고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갈 수 있다는 게 뭐 엄청나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의 경쟁 상대는 아까 말씀드린 박스터 981 박스터 GTS가 저한테는 이 차의 경쟁 상대인 거죠. 뚜껑도 열리고 뭐 자연 흡기인데 이 차보다 엔진 필링은 조금 안 좋고, 하지만 뚜껑이 열리고 어떤 걸 선택하느냐 달린 거죠. 제가 자동차 회사 연구소 차량 시험팀에서 시험 기획 업무를 2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 시험 기획이지 팀원들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드디어 동력 성능 팀으로 옮겨서 금호 타이어 프로빙 그라운드에 드라이빙 훈련 일주일 가려던 찰나에 IMF가 터져서 차량 시험 연구원으로 꿈을 접었는데, 위의 사진은 그때 저희 팀에서 나이도 제일 많고 운전도 제일 잘하셔가지고 팀원들 가르치는 분인데, 지금은 중국 전역을 누비면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TV에도 나오고요. 다른 사람들 다 퇴직해서 쉬고 있는 나이인데도 노익장을 발휘하면서 자동차와 함께 생활하는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저런 모습을 꿈꿨었죠. 저도 저런 멋진 사진은 아니더라도 그때 사진이나 왕창 찍어둘 건데 아쉽네요. 거기 있으면서 순정 부품이 굉장히 좋은 거란 거 체감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회사 드라이버들이 운전 엄청 잘합니다. 타이어의 극한 성능을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제 차의 순정 배기는 사제 배기보다 조용한 게 단점이지만 순정도 장점이 많습니다. 풀악셀에서 킥다운 했을 때 4000rpm에서 8300rpm까지 고음의 사운드도 좋지만, 정지 상태에서 평소 천천히 출발할 때 1200에서 4000rpm, 그러니까 일상주행 영역이죠. 여기서의 소리도 좋습니다. 여기서 귀 기울여 들으면 고 rpm대와 조금 다른 엔진룸에 늑대 한 마리가 들어가서 우우 하고 조용히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크지는 않지만 듣기 좋아요. 몇 달 뒤에 오일 갈아야 되는데 전 그냥 순정 오일 구해서 갈고 싶거든요. 근데 샵 사장님이 자꾸 쉘 갈라고 하는데, 샵 사장님도 뭐 좀 남는 게 있어야지 계속 저한테 친절하게 해줄 거 아닙니까? 저는 순정 팔아서 순정 갈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쉘로 갈아야겠네요. 사제 배기, 사제 서스도 장점이 많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순정 부품도 장점이 많습니다. 무조건 사제가 좋다, 무조건 순정이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밟아보겠습니다. 렛츠 고! 자, 예전에 제가 292 M3의 그 KW 클럽 스포츠, 그리고 피코 사운드의 그 가변 배기가 달린 차를 2박 3일 렌트해서 타봤었는데, 그때 제가 이 차에 그냥 확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2박 3일간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다시 타봤을 때는 그때만한 느낌은 아닌데, 그때 아마 제가 조금, 그때 그 클럽 스포츠 서스는 엄청나게 단단했거든요. 엄청나게 단단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뭐 단단하지는 않네요. 근데 그 차량 무게는 292 M3가 236 M3보다 더 무겁거든요. 그런데 탔을 때 그 묵직함은 왜 236 M3가 훨씬 더 묵직한지 모르겠어요. 236 M3 그 묵직함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엔진 필링 쪽이 이 차가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차의 승이, 저는 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그 236 M3의 그 묵직함, 그것도 진짜 거부하기 힘든 그런 매력이죠. 자, 다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 차의 그 엔진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패들 시프트를 이렇게 써서 운전하는데, 저는 이거 RPM을 전방도 보고 RPM도 보고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패들 시프트 쓰다 보면 이거 퓨얼 컷이 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M 모드가 있네. M 모드 놓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M 모드 넣었고요. 자, 그러면 4천으로 6단 7단 뭐 M 모드 넣으려고 해도 차이가 없어서 풀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독립 스로틀 8기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차량이 현재 292 M3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요 차는 그냥 하나 소장용으로 두고 키로수 좀 높고 뭐 튜닝된 그 292 M3 한 대 더 사가지고 2대 타고 다니고, 한 대는 아껴두고 한 대는 편하게 타고 다니고 좀 그러고 싶은 생각도 있네요. 한번 더 밟아보겠습니다. 큐. M 파워 놓고 달릴게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게 이제 KWC 클럽 스포츠 그 서스를 좋아했는데, 그 서스를 가진 차량을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292 M3 가진 분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클럽 스포츠 서스 차량을 타봤는데, 이상하게 예전에 느꼈던 그 맛은 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클럽 스포츠 서스도 몇 번 구할 길이 있었는데 굳이 뭐 구입은 안 했고요. 뭐 최대한 말씀드린 대로 돈을 좀 적게 쓰는 쪽으로 하고 있고, 뭐 순정 서스는 이게 또 댐핑 조절이 되거든요. 댐핑 조절도 되고 해서 뭐 순정 서스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고음의 매끈한 엔진음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8기통의 새끈하고 부드러운 어떤 엔진 필링을 느끼고 싶은 분은 292 M3 강력 추천합니다. 이상 테렌스였습니다.